이번에는 김용현 교수의 서울여자대학교 발효특강 제1일차, 2차시 1회차 강의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기질에다 미생물 만든다고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도 맞추지만 발효 영양소라는 걸 첨부를 해야지 발효가 이루어져요. 발효 영양소에서는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이걸 두 가지를 어떤 비율로 섞는 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도 발효를 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김치 담거나 이런 건 발효 영양소 중에서 미네랄, 소금을 이용해서 주로 발효하는 방식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설탕과 당을 활용해서 김치를 담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치를 담을 때 그 죽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찹쌀죽 이런 거 넣어서 김치 담죠. 이거는 탄수화물 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염과 당을 일정한 비율로 공식에 따라서 얘를 발효를 해나가는 방식. 그래서 미생물과 발효 영양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고 합성시키고 이런 부분이 거고 이건 조절이에요. 환경은 무조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담아요.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쓰거나 옛날 같으면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거나 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겨울이 돼서 온도가 떨어져서 그 10도 밑으로 내려가서 김장을 담아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그때의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름에 김치를 안 담았던 이유가 그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미생물을 이용하면 조건이 바뀌어져요.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기본적인 발효 기술이에요. 그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발효를 할 때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발효를 더 촉진시키거나 다루는 기술에 관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학적인 그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요소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생화학적, 화학적 요소, 그 다음에 공간, 생태적 요소 이런 것들을 합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거를 발효를 하는 또 공학이 나와요. 그래서 발효공학도 배우셔야 돼요. 왜요? 왜 입이 나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요. 왜냐하면 농학을 하나 공부하지 발효학을 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효를 하는 거고 결국 나중에 레시피는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원 기질 곱하기 0.67 마이너스 뭐 기질 양 곱하기 브릭스의 2분의 1 빼기 뭐 유기산의 곱하기 2 하고 기질의 6개월 이렇게 하는 공식들이 다 있어서 그 공식에다가 이제 설탕과 이걸 섞는다 그러면 2.5분의 몇 이렇게 해서 평량과 염량을 구하는 이런 공식들이 다 있어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발효에 대한 이해 대체 발효는 왜 해야 되고 건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하고 우리 단세지방산 이런 거 들어봤죠?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복합물질로 이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체내 지방도 있고 얘가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구조를 바꿀 때 HDL이니 LDL이니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이니 오메가3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데 단세지방산에 속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발효를 통해서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만 뭐가 되는 거냐면 세포의 재생과 항산화에 의한 염
문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토양의 발효를 통해서 토양이 발효를 하고 이 발효된 성분을 식물이 먹고 있을 때 이걸 약초라고 하고 이 약초 속에서는 토양 미생물이 발효한 부분들을 끌어다가 염증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강력한 생강이라던가 또는 계피 같은 것들이 염증을 잡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내사물질들, 그러니까 페놀 계열의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당 계열의 물질도 있고 이런 지방 계열들의 물질도 있는데 이 물질들이 별로 큰 차이를 안 느껴요. 생물학적으로는요. 탄소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수산기와 수소기, 그 다음에 수소기와 수산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된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밥, 쌀, 탄소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서 얘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방이에요. OH냐 H냐 그거 차이예요. 식물이 영양분을 저장을 할 때 OH로 저장할 거냐 그러면 쌀이 되는 거고 HH로 저장할 거냐 그러면 지방이 돼요. 기름 우리 먹는 들깨 이런 건 그냥 OH를 H로만 바꾼 거예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NH3 질소가 어떤 위치에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페놀, 벤젠 구조를 갖추면 뭐가 되냐면 벤젠, 페놀, 타르 이런 물질로 가는 라인들이 있고 탄소 구조에 뭐가 붙었냐 정도의 부분이고 근데 이게 보통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인체 내에서 20에서 30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다 뽑겨 내고 나면 제가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 본추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건 틀을 안 잡아서 그렇다. 어떤 계열을 잡고 이렇게 분지를 시켜놓으면 나무 하나를 보듯이 그렇게 접근되면 좋은데 다 강론을 가르쳐. 그러니 아무리 배워도 내용량에 따라서 어려움만 지는 거예요. 본초를 배우면 배울수록 저게 왜? 강의 도중에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특강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공지한 사항인데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특강은 이번 주 일요일 11월 9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특강 장소는 수강생 규모를 고려하여 이전에 공지했던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특강 장소 주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북 충주시 동양면 용교리 47번지입니다. 특강 장소는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토요일 오후에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수강 신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프리미엄 고추장 특강 관련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특강 관련 공지사항 발표를 마치고 김용현 교수의 강의를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강의 학문에서는 뭐를 다루냐면요. 진화의학이라고 해갖고 하나의 학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걸 지나면서 어떤 식물을 먹고 인체에 어떤 성분을 만들고 그렇게 했냐는 걸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야 돼요.
철 4분자 해모로 되어 있는 글로빈, 철 합성물을 4개를 합해놓으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 운반체가 나와요. 혈소판이 나와요. 얘를 가지고 만들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단계에서 이것이 생겼느냐, 그리고 이거를 뭘 먹으면서 생겼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화의학에 속하고 한의학도 진화의학 쪽으로 분류되는 것. 살면서 중동을 지나면서 비장의 기능이 강화가 되고 면역 시스템이 생기면서 세계를 전부 다 돌게 될 때 비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했던 게 작약이에요. 작약은 비장을 하게 돼요. 인체 순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되는 게 있고, 비장을 통해서 면역 물질 림프계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있고, 물에 의해서 순환되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진화루트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콩을 먹으면서 임성이 바뀌고, 콩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먹으면서 임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 뭐를 해버리냐면 생리를 하거나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봄이 되면 가을에 생리를 하고 겨울에 임신을 해서 봄에 풀이 자랄 때 새끼를 놓고 키우고,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콩가신구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걸 생산하게 되면서 생리주기나 이것까지 싹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진화의학을 가다 보면 뽕나무가 독이 없다 그랬는데 왜 없냐면 구석기에 어디서 살았어요? 구석기 때 물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석기의 대표적인 거는 폐충이에요. 조개 껍데기. 강가에 가면 조개 껍데기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 움집을 짓고 조개를 먹어요. 200만 년 동안. 200만 년이라고 하는 건 1000세대를 거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00세대를 거치는데, 강이 흐르면 그 물속에 조개하고 고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조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게 뭐냐면 버드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생태도로,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쓰는 당귀, 청봉, 아삼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바닥에 생태계를 기본 구성을 해요. 200만 년 동안 얘를 먹었는데 어느 순간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어요. 벼종자 갖고 가야죠. 벼종자를 갖고 가는 것처럼 꼭 갖고 갔던 게 있어요. 개. 그래서 개는 사람하고 유전율이 같은 게 94%예요. 유전의 독립성. 그래서 각 부족마다 개가 달라요. 이걸 통해서 밤을 이겨내고 숙면을 하게 되고 동물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고추. 발효를 할 때 고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김치 할 때 3요소가 있어요. 십자각과 식물, 무, 배추. 십자각과 식물은 소화기에 있는 독을 제독하는 제독 주스의 기능을 하는 십자각과 식물. 그 다음에 백합과 파 속에 속하는 파 종류들, 마늘. 이거는 유기유황들, 그러니까 알리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기유황들이 세포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추에 있는 게 선택적 살균을 해줘요. 그리고 제독을 해요. 그 가지과 식물 중 고추에 속해 있는 게 가지과 식물인데, 이 가지과 식물들이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감자,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가지, 고추, 까마죽 이런 애들이 가지과 식물인데 얘들은 다 기본 탑재된 게 해독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때 얘를 갖고서 주변에 뿌려놓고 얘를 먹으면서 다른 식물을 먹으면 제독이 돼요. 이걸 안 갖고 이동을 하면 위도를 못 넘어가요. 인류가 처음 번질 때 위도 1도를 넘어갈 때 굉장히 식생 형태가 바뀌고 거기에 식물들이 강화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못 넘어가는데 뭐를 하는 거냐면 얘를 갖고 가서 먹음으로써 이걸 제독해서 생태를 넓혀 나가는 것. 인류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것. 작약도 그런 거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약이 사람 이동할 때마다 정원의 정원으로 지금 이제 화해로 다루지만 원래는 비장과 이쪽에 면역력과 제독을 비장을 살리기 위한 약초로 이동됐던 게 작약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을 하면 본초를 배우면 제일 많이 쓰이는 약재가 감초가 아니에요. 작약이에요. 작약이 가장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게 면역, 그 다음에 비장, 그 비장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췌장과 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동될 때 기본적인 걸 하는데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200만 년 동안 물고기 잡으면서 와보니까 옆에 오디가 달려있는 거예요. 200만 년 동안 따먹는 거예요. 오디를. 봄에 새싹이 나와요. 200만 년 동안 이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무독한 게 변은 일부 사람들한테 알레르기나 이런 걸 일으키고요. 미는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일으켜요. 뽕나무는 제로에 독이 아무리 진하게 날이 먹거나 이래도 완벽하게 200만 년 동안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뽕나무의 독을 없애는 트레이닝을. 그리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진화의학적 차원에서 뽕나무라던가 버드나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약재 발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뽕나무, 버드나무 발효예요. 버드나무를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많은 병을 오지. 우리가 흔히 하는 암에서부터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쭉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이 버드나무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성분을 처음에는 아스피린을 할 때는 증류를 시켰어요. 끓여서 물을 날리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들어있냐면 해독, 항균, 해열, 혈액순환 이 성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거를 버드나무를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석유로 합성을 해요. 그래서 따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혈액 정화 그렇게 따로 나오는데 이 버드나무를 그 정화해서 합성으로 한 물질을 먹으면 석유는 봉진화도가 거의 없어요. 독이라는 뜻이에요. 봉진화도가 있으면 주유소에 가서 커피 주세요 하는 것처럼 석유를 한 잔 받아갖고 먹어도 돼요. 근데 공진화도가 없으면 석유를 먹으면 난리가 나요. 일부 공진화도가 있어 죽지는 않아요. 휘발유 몇 숟가락 먹는다고 해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 근데 공진화도가 굉장히 약해요. 석유로 합성된 애들은 공진화도가 약해서 세포 파괴라는 도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먹으면 혈관을 분해하고 혈관을 깎아내려서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이쪽으로 가요. 근데 버드나무는 그런 작용이 없어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 내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그런 작용들이 버드나무에서는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상으로 김용현 교수의 서울여자대학교 발효특강 제1일차 2차시 제1회 강의 내용 시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